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당선 축하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자 이제 대표가 돌아왔으니 금투세 폐지 등 현안을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차상병 특검으로 압박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으니 얼른 만나서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금투세 폐지를 두고 토론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해온 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상황을 바뀐 점들을 감안해서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그 토론회를 합동으로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이렇게 기싸움 하지 말고 토론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 증세다.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드리고 싶어요. 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면,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만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 같은데 요 대표 회담의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국민과 언론들은 누구의 판정승인지 해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다른 의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영주 의원님, 차상병 특검 법안을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이끈다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설득을 해서 끌어냈다라고 할 것이고, 금투세 폐지 법안에 이재명 대표도 뭐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 단일화된 입장이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토론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좋다, 동의하자라고 해서 금투세 폐지를 간다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한 대표가 이긴 대담이다라고 해석을 내놓을 텐데 네. 궁금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합의가 안 날 수도 있고요, 둘 다. 예,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끼리의 또 원내끼리의 어떤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군요. 거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또 접점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둘 다 매우 실용에 기반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장애 요인은 이념지향적인 대통령실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장애 요인은 진성준과 같은 이념지향적의 당내 강성 정책이 여장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훨씬 유리하죠. 자기 주도로. 근데 다른 방식으로 전 당원 토론을 통해서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자. 아니면 정책의장만 교체하면 교체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두 사람의 어떤 변별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생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상속세 문제의 어떤 부분적인 유연한 대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또 사실은 대통령께서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도 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는 말하자면 추경에 대한 합의, 이런 것을 이끌어내고 나아가서는 지금 의료 대란 부분도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두 대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특검 법안에 대한 부분은 원내끼리, 즉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내 김재원 최고도 얘기했지만 원내 사안이다 하니까 논의를 섞지 말고 골치 아픈 부분은 원내 대표끼리, 당 대표끼리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둘 다 윈윈일 수 있다. 네, 윈윈될 수 있고 이제 대통령실이 문제인 거죠. 그 논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대표 입장에서도 특검 법안을 한 대표가 논의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논의했을 때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갈등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거 실무적으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여야 신임 대표들끼리 만나서 뭔가 회담을 한다면 보통 어디서 합니까?
식당에서 하겠죠. 식당에서 아니면 하는군요. 뭐 제3의 장소에서 하든지 국회 안에 또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랑제 같은 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얼마든지 장소가 문제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일정 정도 공개 대담을 하다가 이제 네. 비공개 대담으로 돌리겠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뭐 서로 기싸움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토론을 하지 말고 여당 대표의 입에서는 토의라는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누가 맞는 말인가를 싸움하는 것이잖아요. 국민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간격을 좁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좀 토의하는 입장에서 원만하게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좀 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외의 두 대표 사이에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는 전망이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으로 들립니다. 그 가운데 이 제3자 특검법 압박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시키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민주당 인사 측과 사전 논의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으니 이 특검 수사 내용에 이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환영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